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의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23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부서별 직계순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131쪽 주민과 함께 문화 속으로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위해 문화예술축제, 길거리 문화공연, 중구 미술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관내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정비사업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2쪽 도시여행 인프라 구축으로 지속하는 관광도시 구현입니다. 효문화 뿌리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공감 콘텐츠를 추진,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중구만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로컬 투어 및 관광 기획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유 자원을 활용한 지속하는 관광 사업과 홍보 추진으로 체류형 관광도시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33쪽 주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체육도시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대상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였고 이용자 중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134쪽 배움으로 성장하고 나눔으로 행복한 평생학습입니다. 주민주도형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동아리와 온마을 캠퍼스를 운영하였고 2025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 주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 충족과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5쪽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중심 도시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무상급식비 지원,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과 맞춤형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136쪽 책으로 누리고 문화로 어우러지는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주민의 교육, 문화, 인프라 강화를 위해 문창 공공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책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북 페스티벌을 개최, 독서문화 확산 및 진흥을 도모하였습니다. 137쪽 일자리 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과 주차환경 개선 사업 등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었으며 경영 안정자금 특례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상권 활성화를 위한 5개년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중구통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상권 강화입니다. 중부 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였으며 쾌적한 전통시장을 위해 시설 개선 사업과 테마형 관광도시 육성 등 전통시장 재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39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중심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지역 정착을 위해 거점 공간을 운영, 주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4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였고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를 위한 바우처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1쪽 농업인 경영 안정 도모 및 도농 교류 촉진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공익 직불금과 여성 및 청년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행복 바우처와 영록 정착을 지원하였고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한
힐링 텃밭과 체험학습을 추진하였습니다. 142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반려동물 친화 도시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로 사육 환경을 개선하였고 전염병 백신 지원 등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했으며 유기동물 구조 및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등 동물 보호와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3쪽 세적과 소관으로 납세자가 공감하는 구민 중심의 세정 운영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마을 세무사 제도 홍보와 주민 편의를 위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법인 세무조사 역시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편의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144쪽 신뢰받는 취득세 등록면에서 신고 납부 관리 강화입니다. 납세자 편의 증진과 취약 분야에 대한 지방세 기획 조사 강화로 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145쪽 체계적 과세 과조 정비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철저한 현장 중심 조사와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로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종교단체 교육관 및 사택에 대한 특정 조사를 실시, 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146쪽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공시와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 특성 조사로 합리적인 주택 가격을 산정,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12월 자동차세 부과 전 철저한 자료 정비로 누수 없는 세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감입니다. 147쪽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세원관리 운영입니다. 정확한 세입 관리로 9월 말 기준 예산액 대비 87%인 720억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세외 수입 부서와의 소통과 매뉴얼 공유로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과세자료 집중 정비로 빈틈없는 세원관리 추진입니다. 맞춤형 신고제도 운영과 신고조차 간소화 등 편의시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철저한 조사와 정비로 주민세를 부과 9월 말 기준 예산액 대비 83%인 5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9쪽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한 책임 징수관 운영, 징수율 제고를 위한 메신저 알림톡 등 납부 편의 제공과 징수 방법 다양화로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150쪽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강화와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 9억 6,400만원의 세외 수입 체납액을 정리하였으며 체납 안내문 확대 시행과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세외 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역점 추진 과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153쪽 중구 미술축제 추진입니다. 9월 문화예술의 거리 내 갤러리 및 야외 설치 공간에서 제1회 미술축제를 개최하였으며 145점의 작품 전시와 다양한 부다 행사를 추진 3,5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관람객 만족도 조사 등 부족했던 사항을 보완 주민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54쪽 중구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노후시설 개선 사업은 5월 실시 설계를 완료, 10월 공사를 착공, 11월 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교육, 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지역 간 지역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독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창 공공도서관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10월 설계 용역을 공모하였고 향후 도서관 건립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일자리 경제과 소관으로 중구사랑 상품권 중구통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중구사랑 상품권 중구통을 발행,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홍보, 가맹점 확대, 정책 수상 발행 등 중구통 활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57쪽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고 원도심의 상권
특색을 반영한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이 선정, 내년부터 5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로 환경 개선 사업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전문 관리자 채용 및 사업담 출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 중구 문창 전통시장 아케이트 보강공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2년간 추진 사업으로 금년 6월 1차 구간 정비를 착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9쪽 세종과 소관으로 구정운영 뒷받침을 위한 지방세 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5년도 우리고 지방세 목표 징수액은 1,765억 원으로 9월 말 목표 대비액 대비 95%인 1,67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차질 없는 부과 및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지방세 입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조 세원관리과 소관으로 차기 구금고 약정 체결입니다. 금년 12월 31일자로 금고 약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월 공모를 진행, 단독 신청한 하나은행과 약정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금 수납 처리, 출납, 효율적인 자금 운영 등 내실 있는 구금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저는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 사업이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장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보니까 지금 착공 가능하신 인가가 얼마 전에 확정된 것 같은데 어제 됐나요? 어제,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착공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행감 자료에는 10페이지 보시면 사업 기간이 19년부터 26년으로 되어 있으세요. 네. 근데 이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경되었죠? 저희들이 지금 좀 진행 단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27년 정도로 해서 27년인데요. 예.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 뿌리 마을 조성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제 뿌리 저기를 한다고 하면은 뭐 처음 시작한 거는 2015년부터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전체적 자료를 보면 어디는 18년으로 돼 있고 어디는 19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통일성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예,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23년에 사업 실적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토지 부지 면적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94% 되어 있었는데 24년, 25년 지금 이 자료에도 95%밖에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럼 23년부터 불과 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이런 원인이 있으실까요? 거기는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수를 이제 신청한 분들은 이제 팔 의지가 있는 분들은 다 저희들이 매수를 했고 지금 뭐 계신 분들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최후에까지 이분들이 뭐 매수를 팔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좀 이제 금액을 최대한 좀 높여받기 위해서 좀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매도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해는 되지만 그동안에 이거를 매도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성 문제들도 있고 또 보니까 이제 감리 절차가 여기 업무 보고에 보니까 또 감리 절차를 밟으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몇 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감리가? 지금까지 중에? 토지 보상? 예, 예. 그 저기 이제 보통 1년이 넘어가면은 네, 네. 감정 평가를 이제 예, 다시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현재 남은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다시 감정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또 해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해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 그렇죠, 입장에서 맞습니다. 해마다 하면 감정평가는 맞습니다. 당연히 올라갈 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본의원이 이제 지금 전체적인 자료로 볼 땐 한 5차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5번째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 그래서 거예요? 요번에 이제 의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시고 하는 덕분에 공원 조성계획 인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국유지하고 이게 매입 절차에 들어가고 그분들한테는 그런 상황을 인지시켜서 이제 그 공사를 진행하려면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 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이제 절차를 밟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인지시켜 가지고 네, 네. 그 만약에 그 협의 절차에 응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하고 국유지는 뭐 저희들이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매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렇게 해서 그 신속하게 그 절차에 진행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을 갖고 예, 있습니다. 좀 이제 빠른 절차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에 이제는 들어갈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고, 특히 이제 이번에 착공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좀 살펴서 인지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지금 변경 내용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추진 현황을 보니까 토지 보상을 63필지 중에서 55필지 협의 취득하고 8필지 협의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남은 예, 필지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예. 이게 남은 예, 필지인 예, 거예요? 예. 그럼 그 사이에서 이제 보니까 지금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이제 올려주셨더라고요. 26년 거에. 근데 이제 중간에 문화재 이제 시굴도 물론 있어서 잠깐 멈췄던 부분들은 있지만, 시기상으로 보니까 2023년도 11월에 이제 조사가 완료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빠르게 또 추진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시기 절차로 해서 상황을 이렇게 나열해 주신 걸로 봐서는 거의 한 1년 동안 추진이 그냥 멈춰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럴 때는 왜 그렇게 멈춰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지금 뭐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서 했지만 가장 좀 문제됐던 게 이제 문화재 관련된 예, 예. 상황이라서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뭐 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또 그 시굴 조사도 실시하고 또 네, 발굴 네. 조사도 하고 예, 뭐 예. 이렇게 해서 그 2024년 4월에 이제 그 현상 변경을 완료가 된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으로 이제 의결이 된 상황이거든요. 24년 4월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예.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추진을 해서 토지 보상을 8월에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벌써 여기서도 텀이 한 4개월 정도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솔직히 건설에 대해서 잘은 막 구체적으로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여기 보니까 25년 2월부터 진행하셨던 경제성 검토라든지 건설 기술 심의 완료, 뭐 교통 영향 평가 이런 것도 중간에 충분히 같이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또 이게 돼야 보니까 인가 승인 신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좀 멈춰 있었나 하는 많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 나름의 이유가 조금 있으셨던 건지. 좀 뭐다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대규모 사업을 좀 진행하다 보면 사실 뭐 그 잘 아시게 지금 말씀하신 분들 하셨지만 좀 우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 이러한 업무를 좀 생소하게 접하는 직원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이해가 좀 떨어진 것도 사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잘 습득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좀 시간이 경과됐고, 그리고 문화재 관련해서 2년 네. 이상 멈춰 있다 보니까 네. 다시 감정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추진해야 되는 뭐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관계에 의해서 좀 늦어졌다는 그럼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집행부의 좀 실수인 부분들이 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정평가도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건가요? 감정평가 비용은?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계속 손실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단기간도 아니고 지금 거의 한 10년이 넘게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좀 서로 간의 인수인계 면에서 좀 정확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국장님 보실 때는 전체적인 이제 조감도를 한번 설계도를 받아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뿌리 공원 자체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관광객 저하.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그대로 준공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제2뿌리공원을 구상하게 된 것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신청한 것도 뿌리공원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조형물에 조형물이요? 대한 설치를 요구하는 좀 문중이 지속적으로 됐었고, 저도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조성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 의원이 지금 안 그래도 효분이나 마을 거기 이제 말씀 나눌 때 여쭤보니까 7년 동안 조성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게 60건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예, 60건을 위해서 이 많은 땅에 조성을 한다는 거는 지금 현 트렌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설계는 다시 살펴보시는 게 맞고, 또 중간에 변경 설계를 하셨는데도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냥 화장실 정도? 이렇게 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변경 설계, 지금 착공 신청 이제 승인 신청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작고 크고의 이제 공사의 차이는 있지만 착공해서 공사 추진하시면서도 설계 변경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예. 사업이라서 협의를 해서 이제 진행. 예, 산서체육공원에 이제 거기에 캠핑장도 들어오는 상황이고, 여기에도 지금 야영장이 있고, 또 야영장 옆에 일단 가족 체류형으로 크게 목적을 두고 계신데, 전통 문화를 살린 가족 체류형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야영장에 크게 놀이 공간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옆에는 물론 이제 성시 문중도 이제 뿌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비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과연 아이들 위주로 생활하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많이 찾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야영이 한참 캠핑이 유행이긴 했는데 요즘은 또 좀 변화됐어요. 워낙 이제 설치하기도 힘들고 정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글램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전환된 상황인데, 그래서 과연 이 수요를 조금 과연 충족할 수 있을까? 그럼 앞으로도 또 계속 이제 우리 구비로 이 유지비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전면적으로, 어차피 지금 늦은 상황이지만 이제 착공이 시작했으니까 빠르게 이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설계는 설계대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추진하시면 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뭐 현재 의원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뭐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 공원은 일뿌리 공원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성씨 조형물만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이게 현재 설계를 할 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뭐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하면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체부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받는 상황 내에서 이제 진행을 해 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현재 추세에 맞는 부분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문체부의 관할을 떠나서라도 이제 만약에 문체부에서 시공이 착공이 된다든가 어느 정도 선이 되면은 뭐 나중에 뭐 준공 후에도 공원을 네네, 더 할 수 있더라고요. 할 수 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차후에 그런 예. 협의를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보니까 도시관리 계획까지는 그대로 도로가 이제 되어 있기, 아니 정확하게 이제 땅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변경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진하는 상황에도 변경은 가능하고 또 최종적으로 최종 변경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왕이면 지금 현실에 좀 맞게 좀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례로 김천에 보니까 추풍령 휴게소 한번 가보셨어요? 예.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바로 해서 지금도 막 방문객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지로 조금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좋으신 하겠습니다. 말씀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효문화 뿌리축제, 예? 뿌리축제 촉수. 관련해서 예. 매 이제 해마다 추진하고 계시고 또 이제 16회를 해서 하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매일 질타 맞는 것도 좀 안타까움이 있고 좀 아쉬움도 있고 좀 미안한 마음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결과적으로 일단 찾아오는 방문객 수가 줄고 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보긴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볼 때 그냥 할 예로 이제 들을게요. 이제 요즘 워낙 이제 많이 이제 보도 자료에 이제 나왔으니까 김천의 김밥 축제 아시죠? 네. 13만 인구인데도 1억 5천 가지고 1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봐도 거기에 제일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거기까지 잘 못 들었습니다. 아,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세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직원들의 의사를 제일 수용해줬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위직 공무원분들이 그분들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줬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창의적인 컨텐츠가 많이 이제 반영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음식 부스 같은 경우도 제안을 했더라고요. 선별해서. 그래서 10개로 딱 제안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퀄리티를 높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뿌리축제는 다시 돌아보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가고 싶어요. 이번에 음식 부스 있었죠. 네. 예, 설치 몇 개 부스 들어왔나요? 오늘 몇 개요? 요번에 18개소 들어갔어요. 예, 예. 작년에는 15회 때는 몇 개 부스 들어왔는지 14개. 아세요? 14개. 예. 예, 그리고 18개 오히려 늘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방문객 수는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 게다가 이제 마지막 날은 비가 많이 와서 더 많이 좀 방문객 수가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인지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또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볼 때 지금 18개소로 많이 늘었고 그 중에 이제 자생단체 몇 개 들어왔는지 아세요? 자생단체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9개, 뭐 자생단체 유관 기관에서 9개. 네.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예. 근데 너무 많이 늘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이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뭐 자생단체들이 하면은 또 막 공무원이 동원된다고 하고 또 뭐 동장들이 와야 된다 뭐 이런 저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좀 그러니까 자생단체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것도 아는데 네. 저는 조금 기준을 달리 생각을 했어요. 예. 여기 오신 분들 일반 소상공인들 해서 신청해서 오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분들의 뭐 저기는 다 이익 창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실 때 이익 창출을 누리셨다고 생각하세요? 딱 그냥 육안상으로 봐도 3일 내내 국장님 돌아다니실 수밖에 없잖아요. 관리를 하시는 책임자시니까. 어떠셨어요? 사실 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보더라도 좀 썰렁한 부분이 있었어요. 음식점도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는 아주 사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음식점 이런 거 많이 좀 호황을 누리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일기 관계도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침체된 분위기. 이 일기관계도 있지만 자생단체가 너무 늘다 보니까 이제 식당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음식을 이제 섭취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자생단체 분들하고의 이제 소통을 위해서 거길 찾다 보니까 일반 소상공인 상권에는 갈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타 지역 분들도 와서 이제 보면 와서 이제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괜찮으면 다시 한번 또 찾게 되거든요. 그럼 재방문에 대한 대전에 이제 중구에 대한 재방문의 효과도 있는 부분들인데 한쪽으로 너무 자생단체에 쏠리다 보니까 이분들은 손해를 이중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본 취지하고 조금 벗어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좀 앞으로는 이런 기준을 좀 세우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구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제가 뭐 말씀드린 건 프리 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의 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뭐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가장 문제점은 이게 대행사를 지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이제 대행사가 바뀌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또 그 정책이 좀 바뀌게 되고 뭐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은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뭐 사실 그 대형 축제를 하는 그러한 데는 보면은 뭐 별도의 사무국이라든가 뭐 단체라든가 뭐 이런 걸 두고 하는 데는 있어요.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유지하고 뭐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어쨌든 그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어쨌든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이제 업체를 위탁은 업체 해서 선정은 하시지만 그렇죠. 저희가 예. 가업지 시설이라든지 거기 요구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해서 이 그런데 부스 뭐 제한이라든지 어쨌든 그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예. 해서 추진을 해서 뭐 음식 컨테스트를 뭐 여시든지 해서 괜찮은 데를 선별을 해주면 그분들도 더 노력을 하실 거고 그리고 뭐 이제 가격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요즘은 당연히 생각을 하실 거고 해서 좀 이제는 좀 그분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장기전 안목으로 좀 네, 추진을 뭐 해주시면 말씀하신 어떨까. 게 좋으신 말씀이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무슨 크게 그분들이 손해를 보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그냥 있습니다. 보기에 예. 그러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게 왜 직접 그러냐면은 들었어요. 손해 많이 보셨어요. 점심때라든가 예. 뭐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돈 남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 별로 그건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봤을 때 계속 늘고만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점점 적고,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축제 건수가 884건에서 1170건으로 늘었대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예산만 해도 1조가 넘거든요. 맞아.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전면 이제 개편이라든지 구상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16회를 맞이했으니까 네. 좀 하나하나 변화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구상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열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473쪽 각종 축제 내용 및 지원 내역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예, 23년에는 10월 달에 효문화 뿌리 축제 제14회가 개최가 됐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24년에는 또 10월 달에 제15회 효문화 뿌리 축제를 개최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25년에는 효문화 뿌리 축제는 9월 26일 날 했고요. 네. 근데 또 미술 축제 하나가 추가가 됐네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추가된 미술 축제가 장소도 문화예술의 거리였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도 우리 중구민들의 어떤 예술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충족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행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축제를 준비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477쪽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집행 내역 좀 보겠습니다. 477쪽이요? 예. 25년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온마을 축제는 빠져 있네요. 그 지원 내용. 이게 아마 25년부터 자치분권과로 이관이 돼서 빠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담은 거는 문화예술단체 8개, 길거리 문화공원 15개 팀에 대한 그 지원 내용이죠. 예. 근데 지금 문화예술단체 8개 팀, 그 다음에 길거리 공원 15개 팀 하면은
23개인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5개만 지금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많이 빠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네? 자료를 9월 말 기준으로 예, 집- 9월 말 기준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문화예술축제 보니까는 우리가 8개 단체에다 지원을 해서 이제 이분들이 공연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8단체가 다 공연 시기가 언제냐면은 9월입니다. 9월 이후에 다 집중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 문화공원 15개 팀은 언제 했죠? 혹시 파악이? 언제 했다는 게 그러니까 공연 15개 팀이 공연을 한 그 월 만약에 뭐 1월 달에 6월부터 했다든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다. 예, 6월부터. 그래서 지금 그리고 521쪽 500, 좀 예. 500. 21쪽. 우리 그 중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집행 내역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거기 보면은 체육대회마저도 9월 이후에 거의 집중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첫 페이지에 성과 목표를 잡고 있는 주민과 함께 문화 속으로 문화예술의 일상화라고 성과 목표를 잡으셨는데 사업 자체는 9월에 거의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에. 그러면 이게 당초 성과 목표와 맞는 진행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예, 일단은 저하고 공감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근데 우리가 공모를 하고 문화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가을철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도 1년이 거의 지나가는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생활체육 대회 역시 뭐 아시겠지만 그 가을이라든가 뭐 혹서기를 지난 뭐 가을이라든가 이런 때 좀 추진하는 거를 네, 많이 그러니까 선호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집중적으로 조율을, 생기다 보면은 아마 예. 국장님이야 잘 아시겠지만은 1년 내내 문화 예술을 잊고 있다가 9월 되면 갑자기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과연 그게 우리가 목표하는 주민들의 어떤 문화 예술 일상화랑 그 목표에 맞는 건지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좋으신 생각을 말씀.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게 뭐 5월이라 행사 자체가 다 9월 이후로 늦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매년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모를 서둘러서 집행할 수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서둘러서 매월 문화 행사가 있는 중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성과관리 평가 BSC에서도 아마 그 부서별 교육지표에 부진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사유를 보니까 뭐 시기적인 뭐 미도래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반기에는 결과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조금 서둘러서 추진하면 될 수 있는 사업 진행을 조금 늦추다 보니까는 그 전반기에는 항상 부진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충분히 그래서,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예. 새로운 캐치프레이드를 갖고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매월 문화 행사가 있는 중구의 모습으로 바뀌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원 의원입니다. 예. 477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지원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2023년도, 2024년, 2025년 25년도는 1~3분기 지원 내역만 지금 없고 4~4분기는 아직 집행 전이기 때문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도는 임대료하고 대관료가 합쳐서 한 850만원 그리고 24년도는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1년씩 됐는데 25년도 한 해만 지금 건수도 44건 그래서 한 2,78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이게 지출액이 뭐 엄청난 차이가 지금 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원액이 늘어난 원인이 있습니까?
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네. 교회 이제 문화예술을 발전을 위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하는 그 역할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사실 그 지원 내용을 시대에 맞게끔 좀 상향 조정했어요. 그 기존에서 뭐 임대료 30% 이내 뭐 이런 거를 한 50% 이내 뭐 200만 원 이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30%에서 50%로 상향 조정을 한 관계도 있고 그렇게 하고 뭐 요즘에 뭐 우리 구가 사실 뭐 생활인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 유동인구가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이고 우리 대전 관내에서도 보면은 우리 쪽에 이제 문화예술 거리에 사실 관심을 두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뭐 기금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 이제 활용은 어차피 문화예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다만 문제는 이게 지원 금액이 한 번에 이렇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는 떠나리게 다른 내용도 아니고 대부분이 대관료, 임대료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 편차도 또 상당히 크고 많은 데는 200만 원에서부터 적은 데는 뭐 30만 원, 18만 9천 원, 18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편차가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장소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갤러리마다 뭐 공간이 넓고 환경이 좋은 데는 좀 그 대관료가 좀 비싼 거고요. 좀 협소하다든가 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임대료라 이런 거는 대관료는 이제 그 사업자가 이제 책정을 하니까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50% 범위 내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관료나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우리가 지원합니까? 네, 기준이?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횟수에 따라서 금액을 올려준다던가 이렇게 증액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과거에 아예 신청하지 않았던 그 단체에도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지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횟수라든가 연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한 번도 문화예술진흥 기금을 지원을 안 받았던 이런 단체도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대관료를 지불을 해주고 임대료를 지출해 줬거든요. 예. 요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거 해줍니까? 저희 이제 저희들이 그 규정이 지금 대관료를 그 지원해주는 규정에 네. 이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에 뭐 30% 이내 100만 원까지 뭐 해서 하고 대관료 같은 거는 동일 시설 1년에 뭐 5회에서 뭐 10회 뭐 이런 세부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청하는 분들이라도 그 기준에 맞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의아심이 이제 가는 거는 네. 다른 단체 체육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참여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우리가 조금씩 증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단 1년 만에 이렇게 지출이 갑자기 늘어서 많이 지원액이 나간다는 것은 조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후 정산도 다 하죠, 이거는. 예, 이거는 지원하고 저희들이 임대료하고 확인하고, 대관료는 한 번 주면 그걸로 끝납니까? 사후 정산 필요 없는 건가 이거는? 그러면 정산은 필요 없죠. 이 필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예. 그냥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 서면 심사에 의해서 그렇죠. 뭐 임대 계약서라든가 대관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냥 지원하면 그냥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가서 몇 명이 참여를 하고 관객이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와서 전시 관람을 했다거나 이런 건 평가가 없는 거죠. 예, 뭐 그리고 저희는 뭔가는 평가가 있어야지 내년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취지는 조례 개정 취지가 예, 예. 의원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예술 거리 이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구역 내에 이제 문화예술이 융성하고 활발했던 게 네. 이제 그 신도시가 저쪽으로 서구 둔산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취지가 그런 측면에서 조례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 좀 부족했지만 그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고 그 중부에 이러한 그 지원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좀 할 수 있게끔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서 했고 그런 측면에서 그 문화예술인들이 다시 원도심으로 많이 돌아와가지고 이러한 대관료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됐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 깊이라든가 좀 그 퀄리티를 좀 봐가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그 대관 업무를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심의라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치로 하는 거죠. 심의는 합니다. 이거 심의합니까? 신청이 들어오면은 네.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그에 이제 타당한 어쨌든 이게 이제 금액이 작은 데는 뭐 별 문제가 없을 테지만은 이 금액이 큰 데는 상당히 크게 많이 나가거든요. 더군다나 이건 일회성 아닙니까? 올해 또 했다가도 내년에 또 없어지는 그런 전시라든가 이런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금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 마치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는 그 금액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서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초등학교에 우리가 지금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학교 전기요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네, 548조 자료 548조인데요.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 설치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몇 군데 운동장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전기 라이트 시설을 하고서 우리가 이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전기요금이 66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은 비슷하거든요. 지출액도 별 차이가 없고 근데 지금 일부 학교에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 조명시설이라든가 우레탄 육상 트랙이라든가 운동장 시설을 우리가 체육진흥기금하고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운동기구 같은 것도. 근데 일부 학교는 지금 개방을 과거에는 개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개방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학교는 물론 이제 안전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럴 테지만은 개방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담도 막 그냥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문에서부터 담도 높게 치고 아예 출입을 못하게 이렇게 폐쇄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학교 지키비들도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주민들이 아예 출입을 못하는 학교가 있어요 지금. 그 실제 파악은 안 하고 있죠. 대부분의 학교가 저희들도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는 상황이고 사실 학교라는 부분이 지금은 완전히 그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부분이 없이 그 외골수적으로 교육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학교에다가 건의도 하고 압박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고유 권한이 이제 학교장의 권한이다 보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라든가 이러한 학생들 그 보호 측면에 너무 많은 관점을 두다 보니까 상당히 그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건 학교장의 재량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장들이 보면은 우리가 그 시설을 해줄 때는 그 학교장이 이제 개방을 하는 조건이 이렇게 해놓고도 4년이나 이렇게 교장 선생님도 임기가 4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 전에 물론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교장 선생님이 바뀌고 나면은 또 이제 그 분의 성향에 따라서 또 이제 폐쇄를 하고 출입 금지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하는데, 이런 데는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전기요금을 지원을 하는 걸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학교 개방을 안 하는데 굳이 우리가 예.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부 몇 군데 지금 그런 데가 있는 걸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철저하게 네, 요 부분에 조사를 대해서 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전기 거는 뭐 전기요금을 네.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예,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13개 교는 이제 저희들이 2006년도에 협약을 했거든요. 사실 예. 개방하는 조건으로 나이트 실을 해주고 전기료를 해준다 뭐 하는 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개선할 수 있도록 이 한여름 하겠습니다. 여기도 대형 초등학교 같은 데는 개방을 완전히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저녁에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새벽하고 그런 데는 참 모범적이고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우리가 중고 체육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 한서동 쪽에. 체육복지센터요? 예, 예. 거기를 우리가 이제 올 가을에도 그랬고 이제 행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가보면 관리가 과거에 비해서 관리가 지금 현저하게 좀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관리를 거기 좀 어려움이 물론 있을 테지만은 관리를 좀 더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거하고는 왜 또 이 관리하는 것이 다르냐. 또 우리가 또 직접 가서 봐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걸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가끔 가보면은 좀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가지고 옛날 같이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제 없게끔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집행부 쪽에서 위탁안을 우리 의회 쪽에 이제 보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거기 이제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차라리 그런 건 차라리 위탁을 주면은 오히려 더 관리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관리 비용도 또 적게 들어갈 거 아닌가 이런 일부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마치 시설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뭐 태극기라든가 깃발 같은 것도 보면 너무 낡아가지고 우리가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주변에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내부 청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예.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한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뿌리 축제는 뭐 우리가 그동안 성공적으로 잘 해왔고, 또 뿌리 축제를 준비하고 또 행사를 치르느라고 우리 문화체육과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항상 많이 하는 거는 뭐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다 인정을 하는 건데, 다만 이제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부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개막식을 물론 뭐 이탁 대행사에서 물론 하는 거긴 하지만은, 개막식을 할 때도 보면은 저게 과연 우리 효문화 뿌리 축제하고 이게 맞나? 이게 주제가 맞나? 이런 의아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특히 개막식은. 올해도 보니까 그게 개막식 하는 초청한 그 외부의 뭐 음악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게 어떻게 우리 효만 문화 뿌리 축제하고 이게 정서가 맞는 음악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그런 점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문화체육관 쪽에서 사전에 그 대행사 쪽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그거? 협의는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근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애국의 뭐 오페라 같은 그런 그 음악이 주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뿌리 축제하고? 뭐 좀 생각하기에 따름이지만 뭐 그런가요? 또 취지에 좀 어쨌든 뭐 그런 것도 뭐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준비하는데 또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축제 기간 또 길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점도 많이 있을 테지만은 개막식만큼은 좀 그런 건 이제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프로그램으로 좀 남겨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음악 같은 거는 개막식만큼은 그래도 그 효 주제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노인의 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무대에 올라서니까 참 좋더라고요. 보기도 좋고 다 잘 됐는데 다만 음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공통된 의견이 저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들을 냈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그런 부분에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행정 사무 감사 자료나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제 없어요. 이제 근데 행정 사무 감사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계동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국고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내용은 건축가에서 국고 보조금 반납 이 사회 추경에 올린 거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 금액 사업을 보면은 생활문화센터 건립 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이란 말이죠. 그럼 뭐 그 당시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한 건데 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은 지금은 이제 평생교육과죠. 그때는 평생교육팀이 문체과에 있었으니까. 그래 이 반납액이 얼마냐? 국비 10이 다 합쳐가지고 4억 1200여만 원, 아니 4억 1733만 4220원이에요. 그러면 이 교부받은 때가 언제냐 하면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20년도에. 그럼 이게 언제 공사가 완공이 됐냐 이거죠. 우리 그때 문체과에서. 그래서 이것을 끝난 지가 한참 됐을 건데 건축가에서 이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건축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자 지금 이제 사업부서는 이제 건축가지만 그때 이걸 신청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공사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반납을 시에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에서 또 다시 또 국가로 또 올려주고 이것이 우리 페널티를 좀 받아야 되고 이런 이제 국가 보조금을 정해진 그에 반납을 안 하면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페널티 또 보조금 거기에 아주 불합리하게 요소를 작용하는데 그래서 지금이야 뭐 건축가에서 사회 추경에 반납하겠다고 이제 갖고 왔으니까 뭐 건축가에서 이제 반납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감사 이제 기간이니까 한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 어떻게 된 계획인지 혹시 이게 좀 아시나요? 이거를? 이게 뭐 의원님 알고 계시는 상황이 다 맞으신 말씀이고요. 네. 저희들이 뭐 작은 도서관하고 이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그 석교동 주민센터에다 넣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국비를 신청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또 노력을 해서 다행히 또
돼 가지고 그 국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4억 넘게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2월을 할 때 뭐 의원님께서도 뭐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좀 지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사업비를 이제 제때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명시 2월도 하고 뭐 다시 또 21년도로 명시 2월 하고 또 23년도로 또 넘기고 해서 24년도에 예산 집행을 했어요. 예, 근데 예. 그런 와중에 예. 사실 저희들이 뭐 그거를 이제 중앙부처에다 알아봤겠죠.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근데 사실 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조금 해석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예, 해석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때 하는 부분하고 그 국가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의 해석의 차이가 좀 해석의 있었던 차이가.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좀 이러한 그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2021년에 이제 교부를 받았어요. 예. 교부를 받고 22년에 명시 2월을 시키고, 사고 그 후로 예, 맞습니다. 사고 2월 예. 불가로 자체 불용 처리하고 23년에 본 예산에 구비로 맞습니다. 예산 편성을 했어요. 예, 예. 이제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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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것은 이게 뭐야 보조금 가지고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것인데, 자체 불용 처리 후에 예산 집행이 이제 불가하죠. 안 되죠. 그래서 보조금 반납 확정 이제 통제를 기획재정부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제 회시를 이제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번호에 한번 이 경우가 좀 어떻게 된 경우인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예산 불용액증. 어, 2월액에 대해서 한번 16페이지네요. 16페이지. 예. 보문산성 정비 사업에서 한번 질의 한번 할게요. 예산액은 5억 4,500만 원이고 지출 원인 행위는 했어요. 1억을. 네. 근데 지출액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5억 4,500을 그대로 2월을 시켰는데 지출 원인 행위를 언제 하셨나요, 이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저기 할 때는 이제 보문 산성하고 이제 장대로 보수를 하려고 했던 상황인데요. 그 장대로가 이제 저희들이 손을 대니까 이제 완전히 그 건물 자체 안전에 붕괴 위험을 이 내포되어 있는 상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서 또 추가로 또 그 산성이 또 붕괴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심의위원들하고 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 결과 공사를 중지시키고 예산을 추가 편성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자, 그렇게 해서 공사를 스톱을 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15억 8,2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예. 12월 한 중순이나 이렇게 이제 준공 예정. 준공은 그때 예, 그렇습니다. 되겠어요? 준공 그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그럼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아무것도 없고 이 당시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지금 이 책자를 이제 인쇄를 할 때는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예. 2월 예상 사업쯤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크리스마스 조형물 조성 사업이에요. 예, 이제 사고 2월인데 예.
예산액은 이제 900만 원. 예. 아직까지 이 책자를 만들 때까지는 지출 논의를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지출 원인 행위를 했나요? 지금은?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조형물 관계는 그 12월에 이제 크리스마스 조형물을 그렇죠. 설치하고 예.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철거를 하고 철거, 뭐 이런 예. 관계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또 2월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출 원인 행위를 예예. 이때까지는 아직 못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지출 원인 행위 예, 딱 끝난 상태죠. 1월달에 이제 완료가 되니까. 이게 그렇죠. 25년도 1월입니다. 예. 20 이제 설치는 이제 12월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또 이제 철거는 내년도에 철거를 하고. 예, 철거까지 해야지 깔끔하게 이제 정산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출 원인 행위는 지금 어차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21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이제 불용액 좀 볼게요. 문화유산 일반 관리 예산액은 3,500여만 원이고 불용액이 1,700여만 원이에요. 한 50% 거의 가까이. 이제 불용 사유는 뭐 사업 집행 후 집행 잔액이에요. 집행액이 1,800여만 원인데 이 사업 예산을 잡을 때 너무 좀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냐. 불용액이 1,700여만 원이 남았어요. 거의 뭐 한 절반 가량의 금액이 이렇게 남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액이 1,800만 원이고 불용액이 1,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추계할 때 너무 예산 추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네.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청소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저희들이 이제 청소하는 분들에 대한 그 집행은 거의 다 끝난 상태고, 예. 그 이제 공공운영비라고 있거든요. 공공운영비. 예.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집행을 거기 필요성이 없어서 예. 필요성이 없어서 이제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공공운영비.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백구 페이지 한번 볼까요? 민간 의타 사업 현황지 한번 볼게요. 맨 위에 보면은 법인명이 주 월드 스포츠 컨설팅이고 대표자가 돼 있고 소재지가 유성이에요. 의탁 기간은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인데 사업비 전부 다 제로예요. 근데 사무 성과평가 등급은 이제 우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요거는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그 공모를 통해서 이제 그 대행업자를 선발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사업비는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그 사업 그 결과가 마무리가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뭐라고 할까 뭐 정산을 하나 뭐 어쨌든 그
1년도 추진 사항에 대해서 종합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평가 등급은 결정하고 이 추진 있습니다. 사업이 네네. 이게 뭐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뭐 그 국민체육센터를 그 운영하면서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슨 뭐 민원 관련이라든가 무슨 그 시설물 운영 사항이라든가 뭐 그리고 뭐 손익분기점이라든가 뭐 이렇든 회계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예. 이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 내용에 이게 지금 문화예탁 사업 현황 배에 이제 올려놓은 건가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평가 등급은 이게 우수를 받았는데 네. 우리 국장님 이렇게 보실 때 이 정도면 우수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저기가 그 뭐 월드 스포츠 컨설팅이 지금 사실 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전 내에서는 그 여러 개의 그렇죠. 공공 체육 시설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사실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뭐 옛날에 그 국민체육센터가 부실 운영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일어났던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월드 스포츠가 위탁 대행을 하면서 사실 안정이라든가 이런 기여했다는 부분은 사실 저 우리 기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평가 같은 거 있어서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책자 외에 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가 파크 골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생활체육 어떤 무슨 대회를 하더라도 안전 가이드가 있죠. 안전. 예, 안전 가이드라인이. 예, 예. 예. 여기 파크 골프의 민원이 좀 들어오는 거 보면은 볼을 치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자체 보험 갖고는 안 된다고 하고 우리 그런 일이 골프 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좀 위험하다. 볼을 띄워치고 그러니까 여기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도 있고 또 본의원한테 부상을 입었으니 우리 담당 부서에서 보험이 들은 거에 있을 거 아니냐. 이걸로 좀 해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골프채에다가 안전교육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마크를 붙이고 그러는가 봐요. 예, 예, 마크를 붙이고. 그래서 그 마크 안전교육을 받고 그 표시를 안 붙인 사람은 이제 입장을 못하게 하고 이제 안전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받은 사람은 이제 안전교육 그 표시를 이제 해놨는가 봐요. 근데 이제 회원과 비회원 간에 이제 회원을 이제 등록을 하신 분이 거의 다 대다수겠죠. 네. 근데 이제 모르신 분들이 회원 가입 안 하고 거기서 이제 파크 골프를 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퇴장을 시키죠. 비회원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회원과 비회원 간에 좀 실랑이가 좀 벌어지고 좀 그래요.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본회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한번 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좀 실랑이가 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다 이해를 시키고 원만하게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안전 관리 또 그런 회원과 비회원 간에 어떠한 뭐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계속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례로 이게 아주 명시를 해 놓았어요. 조례로. 그래서 그 조례도 좀 보고 그랬는데
왜 조례를 만들었느냐? 이건 이제 민간 위탁도 아니고 민간 위탁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자체 내에서 이제 그분들도 이해를 가죠. 예. 거기를 구장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워낙 파크 골프 인구가 많으니까 그냥 뭐 우주수로 다 와서 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회원제를 만들어서 회원에 가입하고 이제 그분들만 이제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문 의원이 왜 조례를 얘기를 하냐면은, 조례가 명시가 돼 있으면은 조례가 우리가 조례가 지금 예.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조례를 만들 때는 또 지경으로 합니다. 이렇게 지자체 지경으로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정말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체육 복지 차원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 본 의원도 지금 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파크 골프 이제 관계자들하고 이제 얘기도 한번 해보았고 했는데, 네, 제가 본 의원이 그랬어요. 자, 이래서 다른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명시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어떤 것이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견해는 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 사실 회원간 비회원 간의 이제 알력 싸움이라든가 사용권에 대한 이제 문제는 빈번히 뭐 가끔 그런 문제는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누구나 이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근데 그 일부 회원들이 뭐 이렇게 그 회비를 징수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들끼리만의 그냥 자기들끼리의 룰이고, 일반인 비회원들도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마찰이 이제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시는 파크 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이걸 이제 좀 많이 만들었어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야지. 이런 좀 시끄러운 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오늘 질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 안전대책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볼 날아가는 거 보고 그를 이제 다른 쪽으로 날아갈 때 볼이, 그래서 다른 어디는 안전 그늘망 150cm 높이로 좀 쳐는 데도 있더라고. 이렇게 그늘망을, 안전 그늘망을, 이런 것도 한번 참고 한번 해 주시고, 예. 안전 그늘망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요. 일부 뭐 다치는 공공시설에서 무슨 부상을 입는다든가 뭐 하는 거는 또 뭐 영주몰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치료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얘기하신 그 보험이 예.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거기서 그 공공시설 거기서 이 다친 무슨 타인에 의해서 특별한 맞은 거는, 사유가 있었던 예, 것 그렇죠. 같고, 예, 그런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예. 본 의원이 한번 절차를 한번 밟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본 의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477페이지에 2025년도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 집행 내역이 있어요. 477쪽이요? 예, 2025년도 예. 산성 마을신문 100번째 이야기, 예단팝스, 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 대전의 미친마임, 대전 중구 문화예술 축제,
이 건에 대해서 예산 심의 전까지 그 관람객 수하고 예, 이 성과 평가 예,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네, 잘 길거리 알겠습니다. 공연도 거의 마무리됐죠. 예, 버스킹 거의 공연도. 뭐 지금 그것도 행사 진행 사진하고 예, 관람객 수 집계한 거하고 예, 그것 좀 한번 같이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48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존경하는 국상내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 내역이 있어요. 예, 2025년도 2분기하고 2025년도 3분기 한번 볼게요. 네, 11번에 소극장 고도에 대한 대관료가 197만 5천 원 지원을 해줬어요. 대관료요? 예, 11번. 2025년도 2분기 거, 2025년 2분기에 11번. 고도요? 예, 예. 예. 그 밑에 쭉 보시면 19번 소극장 고도 또 하나 있죠. 19번. 예. 예, 예, 그거는 200만 원이요, 대관료가. 예. 옆으로 와서 2025년도 3분기 17번. 여기는 또 81만 원입니다. 네, 이 대관료가 2023년도 소극장 고도가 거의 100만 원에 나갔거든요. 네. 근데 2025년도에는 이 왜 극단마다 대관료가 다 틀려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지금 드림아트홀 같은 경우도 175만 원, 157만 5천 원, 135만 원. 각 주체마다 틀린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금액이 조정.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네네. 2023년도 2분기, 2024년도 4분기, 2023년도 4분기를 보면은 예, 주체가 다 틀린데 대관료가 일정하게 굳어져 있어요. 100만 원씩. 이 이유가 뭐예요? 그 저기가 이제 조례가 그 개정이 되면서 이제 뭐 예, 예, 기간 때문에 100만 이렇게 원에서 됐다. 200만 원으로 이제. 그럼 하나만 더 해가지고. 여쭤볼게요. 예, 우리 중고문화원 뿌리올 대관료가 122만 원씩이나 돼요? 아니 그 밑에 평생학습감 그런데 몇 조? 어울림으로는 19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공공시설을 빌리는데 대관료를 120만 원씩 징수를 했어요? 이거 사유가 뭐예요? 요거는 뭐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 문화원에서 이제 대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문화원에서 이렇게 대관료 수입을 올리는 게 있어요? 대관 거기 이제 뿌리홀 임대 줄 경우에 이제 외부단체에 줄 때 이렇게 징수를 해요, 문화원에서? 자체 저기로 거기 중구청 행사는 그냥 무료 대관을 해주고 예, 외부 그렇죠. 행사에서는 대관료를 이렇게 징수를 한다? 예 거기 이제 전시실 이런 것도 우리 구청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구청이라든가 이런 서에서 주관하는 거는 무료고 근데 공공시설인데 예 이게 지금 타 시설의 대관료 이 규모를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이 정도 규모면은?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 예. 많다면은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네, 네, 네. 그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뿌리 축제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 좀 전에 이제 육상내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제 사전 설명회 때 주제 의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3일을 하는데 개막식을 꼭 금요일 날 해야 되겠나? 금요일 날 전야제 행사로 그 예술 공연을 하시고 저희가 이 손님을 맞는 거잖아요. 뿌리 축제에서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행사가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저희들은 뭐 문중 퍼레이드죠. 네네. 그 부분 제가 지적을 드렸잖아요. 예. 토요일 날 10시에 하는데 관람객이 하나도 없다고. 그 빈 객석을 그분들이 지나 오시거든요. 차라리 토요일 날 10시에 개막식을 하면은 저희가 손님을 맞는 거잖아요. 전국 문중에서 다 찾아오시는데 예. 그 개막식에 참석하신 분들이 또 자기 문중이 나왔을 때 본인들 문중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어울릴 수도 있고 개막식을 굳이 그 첫날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좀 바꾸시고 문중 퍼레이드 행사도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게 그렇게 좀 바꿔주면은 의전이라는 게 꼭 그 틀에 박힌 대로 하지 마시고
아까 잠깐 언급된 김밥 축제 같은 경우가 바가지 요금하고 의전하고 개막식이 없어서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다른 이제 좀 축제 트렌드도 그렇고 이 소규모 축제에 개막식의 의전이라든가 개막식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전체 틀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효문화 뿌리 축제도 그 방향성에서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좀 더 이 저희들 메인 프로그램에 대한 관람객들의 반응이라든가 또 축제의 성과가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 그 주차 VIP 주차증이 있었죠. 네네. 몇 개나 발급하셨어요? 그렇죠. 칠십 장이요. 70장이요. 예. 그럼 그 주차증이 3일 내내 쓰는 주차증이에요? 아니면은 그 개막식 행사에만 쓰는 주차증이에요? 그 저희들이 뭐 그거를 또 다시 하루 쓰고서 반납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계속 쓸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예, 예. 지금 제가 몇 번 협업을 드렸는데 지금 그 주차증을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효문화진흥원 밑에 있는 주차장하고 그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에 있는 그 주차장이잖아요. 거기에 주차 대수가 70대가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뭐냐? 그거를 일반 거기에서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이나 행사 대행사분들은 첫날만 그걸 쓰시는 걸로 교육을 받았대요. 개막식에만.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그 주차증을 갖고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또 거기서 주차 시비가 붙고요. 두 번째는 그 장소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행사 관계자들도 또 행사 관계자 차량 주차 비표를 받고 거기다 주차를 또 해요. 음식 부스 운영하시는 분들 또 음식 부스 운영하시는 분들 또 관계자라고 해서 비표 받아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합니다. 거기 주차 대수 몇 대 정도 들어가시는지 알고 계시죠? 70대도 다 못 돼요. 그걸 또 3일 내내 열어주다 보니까 그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얽히고 설키고 소란이 되고 그 좁은 골목에서 차를 빼고 못 빼고 그것 때문에 또 엉켜서 사고 위험도 손질을 하고 이것도 제안을 드리건데 저는 뭐 저희들 뭐 VIP 의전이고 뭐고 농협 하나로 클럽 주차장에다 다 주차를 하시고 그 행사 아치를 그 입구에다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부터 걸어오려게 하셔요. 그냥 VIP고 누구고 아예 그 주차장을 폐쇄를 하시고 그래야지 그 골목길에서 크락션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도 주차 시비로 갔다가 소리질 고성이 오가고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거 괜찮지 않나? 아니면 원고개 쪽으로 아예 돌리시든가. 그리고 부득이하게 발급을 하실 거면은 주차 면수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여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가이드를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그 가이드에 의해서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좀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최종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들 업무 보고 자료 120페이지 한번 볼게요. 120페이지에 보면은 공공체육시설이라고 이제 저희들 통계를 잡아놓은 게 있어요. 업무 보고 자료 120페이지. 공공체육시설이요? 예. 예, 이제 총이 59개. 예, 종합 체육시설 한 곳, 체육관 한 곳, 축구장 한 곳, 야구장 한 곳, 국궁장, 파크골프장, 우드볼,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 5개, 야외 운동기구 36곳 이렇게 해갖고 해 놓으셨죠. 예. 그러면은 요 시설이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포함된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중구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말하는. 시설을 말하죠. 예, 예.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체육시설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축구장, 풋살장, 체력 단련장 등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수반된 부대 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에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그 별표 1에 체육시설이 뭐뭐 들어가 있는지 국장님 혹시 아세요? 국민체육센터, 산성생활체육관, 체육복지센터. 그러면 이 59개 중인데 이 세 군데 빼고 나머지 시설들은 어떤 시설들이에요?
누가 관리가 주체가 되는 거고, 사용 계약은 어떻게 되고, 유지보수는 어떤 근거에 해서 돈을 투입을 해서 유지보수를 합니까? 그렇죠. 여기서 저기 하는 거는 뭐 저희들이 직접 좀 그 시설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비를 투자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 이 예. 체육시설 조례를, 운영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는 그렇죠.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을 하던,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던, 맞아요. 그렇게 해서 조성된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 이 예. 조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 이 조례에 보면 네. 목적 정의, 개방, 그 다음에 사용 허가, 사용자 책임, 위탁 관리 및 운영, 이 규정들이 다 있어요. 네. 시행 규칙까지도 있고요. 네. 시행 규칙에 보면은 뭐 이 월 회원이라든가 회원증도 발급하게끔 돼 있고, 그 단체가 사용하게끔은 단체 사용 허가증도 있는 거고, 시설물의 표지 그런 것까지 규정을 다 해놨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지금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시설들에 대한 것들은 누가 관리를 하고 어떻게 위탁을 주고,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파크 골프장, 그 저희들이 뭐 행정의 편의성이라든가 좀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거 아니 같고, 여기에 예, 돈이 예, 예. 지금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파크 골프장, 게이트 볼장, 국궁장, 우드볼장, 그라운드 골프장, 야구장 관리 주체도 없고,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 기준도 없고, 점검하는 그 점검 기록부도 없죠. 이게 근거도 없이 예산 집행하고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 시설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안전은 사각지대에 노출이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얘기할 수 있고, 국민들의 뭐 체력 증진이나 체육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지금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회비 걷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회비를 걷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회비의 적정성 문제라든가, 왜 중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에 그분들이 주인인 양 들어가서 본인들한테 회비를 낸 사람만 운동을 하고 회비 내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거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조례를 개정을 하시던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시던 정확하게 계약을 맺고 관리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그 이용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시설에 정확히 고지를 해놓으세요. 이 시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용을 하시려면은 안전이나 관리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회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그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 규정도 없는 거에다가 저희들이 1년에 지금 거기서 보상 뭐 수리해달라면 수리해주고, 침수 피해 입으면 침수 피해 비용 다 우리가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많이 맘대로 쓰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이 시설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신 다음에 관리 주체라든가 이 부분은 한번 다 조례를 개정을 하시던, 아니면은 그 시설에 대해서 한번 다 제대로 된 점검을 한번 부탁을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네. 두 번째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 관리 규정 혹시 아시죠? 예. 저희들 지금 여기도 46곳이라고 돼 있는데 예. 중구에 전체 46곳이에요? 훨씬 많죠. 근데 왜 46곳만 표기를 하셨어요? 이 저희들이 문화체육관 소관, 문화체육관 소관 외에 타 부서에서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 몇 점이나 되시는지 혹시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온녹지과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 마시고 예. 자, 대전광역시 중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 2조 정의의 사망,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과를 말한다. 제4조 관리주체,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부서의 장이 된다.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했어요.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제8조 관리대장의 작성,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럼 총괄부서의 장이 문화체육관광과장이죠. 그럼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중구에 있는 모든 야외 운동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치된 거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 안 되고 계시죠. 뭐 되고 지금 계세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한번 어떻게 보수가 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이 운동기구들은 관리 카드도 있고 점검도 수시로 하잖아요. 네, 지금 공원녹지과 건축과 뭐 이런 부분들에서 설치된 거 운동기구에 대해서 그런 관리 카드가 작성이 되고 점검을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역시 운영 조례가 분명히 보고를 받게 돼 있어요. 총괄부서의 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황 파악도 안 돼 있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나가서 국민들이 나가서 운동을 하시다 뭐 고장이라든가 불편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하면은 첫 번째 저희 부서가 설치한 거 아닙니다. 저쪽 부서로 얘기하면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건축과에서 야외 운동기구 보수 예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핑퐁 치다 한 달 지나갑니다. 하천관리사업소에 설치된 거 대전시 거라고 그냥 나몰라라 합니다. 아니 조례를 규정을 다 만들어 놓고 규정에 대한 내용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우리가 무슨 뭐 체육복지를 얘기할 수 있냐. 그리고 이런 시설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뭐 파크골프장을 늘리든 게이트볼장을 늘리지만 파크골프 인구 늘어났다는데 중구에서는 얼마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세요? 없잖아요. 야외운동기구도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민들 의견 수렴 한다고 하지만 공원녹지과나 건축과나 이런 데들은 각기 자기들 사업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저걸 왜 저기다 설치해놨을까? 이거는 총괄부서에서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셔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정비를 좀 한번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 감사실 감사 관련해서 이제 여러 실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 출장 문제, 근태관리 문제, 시간의 수당 관리 문제. 그래서 각 국별로 그다음에 지도 점검을 받는 그 뭐 자원봉사 센터라든가 청년모와 그다음에 중구체육회 걸 받아봤어요. 뭐 근무 외 수당 관련해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뭐 준해 안 준해의 문제가 아니라 패턴이 좀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2023년도에 230건 정도 시간의 수당 지급 사례가 있더라고요. 1분기에 88건에 181시간, 2분기에 77건에 190시간, 3분기에 33건에 99시간, 4분기에 34건에 68시간의 시간의 수당 지급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2025년 보니까 현재까지 작성 시점에서 348건이 있어요. 1분기에 74건에 81시간, 2분기에 78건에 243시간, 3분기에 128건에 455시간, 4분기에 지금 아직 12월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68건에 200시간의 시간의 수당 지급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이렇게 시간에 근무를 이렇게 하드하게 일을 합니까? 지난해하고 분기별로 비교를 해봐도 이 체육대회 지원이라든가 이 업무들이 이제 거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하고 봤을 때 너무 많게 이분들한테 시간에 근무를 시키는 거 아닌가? 이게 자발적인 건지 아니면 또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네. 일부는 수당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예산 한도가 있다 보니까 어느 분은 수당으로 다 나가는데 어느 분은 또 연가로 다 전환을 해야 되는 4분기는 거의 또 연가로 다 변환이 돼 있더라고요. 그 형평성 문제도 좀 불거질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게 뭐 그리고 웬
서류 업무가 이렇게 많아요. 그분들 하루에 3시간 정도 강습을 하게끔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8시간 중 5시간은 행정업무 지원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3분기 같은 경우 석 달 동안 455시간 시간에 이 근무를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도점검을 해보셔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업무에 대한 분장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근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당부를 좀 해 주십사. 왜냐면은 감사실에서도 보니까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지속적으로 매년 지금 3년 연속으로 지속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 부분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체호 마라톤 대회 했죠. 예. 거기 데크 구간이 있었죠. 예. 예. 데크 구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하셨어요? 그 코스 관계는 그 마라톤 협회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안전관리 책임 중구청에서 그러면 없어요. 그냥 거기 협회에서 그냥 했으니까 이 데크길이 마라톤 코스로 적합한가에 대한 사람들도 마라톤 하시는 동호인들도 많은 얘기를 하셨고 그게 이 쉽게 말하면 설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하중이라든가 이런 게 데크길이라는 게 보행로잖아요. 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를 우르르 달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건설과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는데 주의를 줬다는데 안전계획에 대해서 체크해 보셨냐는 거죠. 안전관리 계획 사항에 그 구간에 대해서 뭐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혹시라도 계획을 세우신 게 있느냐라는 거죠. 뭐 그 데크길은 이제 마지막 그 부분이라서 이렇게 걷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뭐 걷는 게 어쨌든 뭐 마라톤을 하다가 그 구간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걷게 되면은 그 뭐 사람들 부상 협회랑 위험이 있는 거죠. 관련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틀리신 말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토록 이렇게 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행사장을 가봤을 때 행사 사진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제 공공 홍보용으로 쓰겠다라는 고지는 돼 있더라고요, 개인정보에. 예, 예. 근데 그분들 사진을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올려놨어요. 구글 드라이브는 누구나 들어가갖고 누구나 사진을 다운 받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 참가자들만 받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다 다운을 고화질의 사진을. 최근에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들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아무리 그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그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검색해갖고 다 다운받을 수 있더라고. 저화질도 아니고 고화질이에요.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나중에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마라톤 관련돼서도 이 구간의 선정에 있어서 이 우리야 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 취소된 마라톤 대회도 있어요. 예비 심사 하다가 불의의 사고 때문에 대회 전체가 취소가 되거나 이 체육 행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미술축제 관련된 자료도 성과 자료도 예산 전까지 저희들 한번 주시고요. 이게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은 저희 중구청 정문 앞에 보면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진입하는 거리에 현수기 걸게끔 쭉 해놨죠. 저는 그게 중구 미술축제 현수기인 줄 알았더니 다른 소상공인 행사 한 달 뒤에 하는 행사 현수기가 거기에 깃발이 다 걸려 있어서 첫날 개막식 날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거기가 미술축제를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곳곳에 분산을 시켜서 전체 거리를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구성은 하셨는데 다니면서 여기서 미술축제를 하고 있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갤러리 앞에 가기 전까지는.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하시고 거기 그 관람 계획이라든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예산 저희들 심의 전까지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저기 그 현관에 기부 키오스크 해놨죠. 예. 본인이 볼 때 이제 유성도 그렇고 그걸 좀 이동용으로 좀 이렇게 좀 해놨어요. 이동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미술 축제를 한다거나 어디 또 효문화 뿌리 축제를 한다거나 그때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벌써 한 500만 원이 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동용 그 키오스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